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사건은요, 용의선상에 오른 범인이 스스로 범인임을 입증하는 아주 결정적인 수사 기법이 투입됩니다. 범인이면 자기 죄를 보통 감추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범인이 오늘은 접니다. 범인이 하는 순간이 오겠네요. 맞습니다. 우선 신고가 들어온 건 2004년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이었고요. 포천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불이 났다. 그러면 신고자는 누구였나요? 옆집에 살던 40대 여성이었고요. 장을 보러 집을 나섰다가 옆집에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목격하고 이상하다 싶어 대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마당에도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지붕 아래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불이 난 곳은 76세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집이었다고 했고요.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에요. 이게 불이 크게 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목격한 여성분도 할아버지 집에서 큰 불이 난 것 같아 마당에서 바로 보이는 창문부터 벌컥 열었는데 흥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확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여성이 깜짝 놀라 다급하게 집에 있던 남편을 불러와서 할아버지네 집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안방문을 열었다고 했고요. 근데 그 순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솟아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방에 계시는 줄 알고 그걸 구조하려고 하신 거네요. 위험했을 텐데. 옆집 분도 많이 놀랬겠어요. 할아버지는요, 집에 계셨던 거예요? 화재 진압 후에 안방 침대에서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안방 전체가 재로 뒤덮여 있었고요. 천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홀랑타서 뼈대가 드러났고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이 노출되어 있을 만큼 불이 심하게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시신도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요. 아휴, 그렇겠네. 야, 이거 참. 근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누워 계신 채로 발견이 됐을까요? 그러게. 참.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나요? 처음엔 침대 위에 깔려있던 전기장판이 과열로 전기선이 합선되면서 불이 난 게 아닐까 싶었다고 합니다. 전기선이 끊어져 있기도 했고요. 화재 크기에 비해 시신의 전면부가 다소 덜 소외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시신을 뒤집는 순간 할아버지가 사망한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뭐가 나온 거죠? 할아버지 머리 쪽 침대가 혈흔으로 젖어 있었던 겁니다. 왼쪽 뒤통수가 함몰돼 있었는데 둔기에 맞은 듯한 흔적이 있었고요. 의식은 없는 상태였지만 숨은 붙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코에서 매가 나왔고요. 부검에서 기도와 폐까지 매가 나옵니다. 침대 머리맡이 다른 곳보다 많이 탄 걸 봐선 거기서부터 불이 시작된 걸로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누군가 불을 질렀다는 거네요. 저런. 그러면은 정확한 사인은 뭘로 나온 거예요?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나옵니다. 누군가 할아버지 머리를 둔기로 최소 2, 3회 내리친 걸로 추정됐는데요. 현장에서 범행 도구인 피 묻은 망치가 하나 나옵니다. 상흔의 크기나 모양도 일치했고요. 망치에 묻어있던 혈흔도 할아버지의 DNA로 확인이 됩니다. 둔기가 망치였던 거예요. 할아버지를 해하려고 범행 도구를 챙겨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아니었습니다. 유족분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평소 신발장에 보관을 하고 있던 망치였다고 했습니다. 아, 거기 있던 망치로.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망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걸 꺼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할아버지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일 수가 있겠죠.
면식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한 지붕 아래 두 집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강도라면 어느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있다. 대문이 하나인데 지금? 왼쪽이 큰 집 같고 오른쪽은 그냥 방 하나, 현관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있는 집이고. 강도라면 당연히 큰 집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강도라면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강도라면 당연히 큰 집을 노렸을 텐데 할아버지는 오른쪽에 있는 4평짜리 작은 쪽방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오른쪽 작은 집에 홀로 사셨구나. 아, 지금 오른쪽에서 일이 일어난 거구나. 그러면은 비면식범의 강도는 확실히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반전은 오른쪽 작은 집에 살던 할아버지가 이 집의 집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왼쪽 큰 집에는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고요. 오히려 혼자 사셔서 그런가? 그냥 작은 데서 지내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었다는 게 근데 세입자한테 큰 집을 내주고.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저 큰 집을 놔두고.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돈이 없는 분은 아니네요. 네. 그렇지. 집 주인이니까. 뭐 큰 집에 세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 세입자 집에는 불이 났을 때 아무도 없었나 보네요. 옆집에서 처음 화재를 목격한 걸 보면은. 그렇네. 그럼 혹시 그 현장에 범인 가족 관련된 단서는 없었나요? 불이 크게 났던 상황이라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나 족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급히 이웃들을 탐문해봤지만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고요. 아침이라서 목격자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참. 용의지 않았냐? 자, 일단 면식범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할아버지 주변 인물들을 모두 수사 대상에 올렸는데 그게 무려 170여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170명이면은 뭐 엄청 많은. 요즘 친구들 말로 할아버지가 그동안 완전 인싸니까 네. 다 뭐가 좀 이렇게 이장님급으로. 그러네요. 네. 할아버지가 76의 나이에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노인대학도 다니고 고향이 이북이라 이북 도민회도 나가고 있었고요. 동네 어르신들과도 사이가 좋아서 경로당에도 자주 나가셨다고 합니다. 정도는 굉장히 정정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뭐 모임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주변 분들이랑도 잘 지내셨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돈이나 약속에 엄청 칼 같은 분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할아버님하고 엮인 어떠한 그런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수사팀도 범행 동기가 어쩌면 돈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감식을 하던 과수팀이 안방 서랍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지? 안방 서랍이면 현금이나 통장 혹은 뭐 금전에 관계된 차용증 그런 것들 아닐까요? 그게 뭐였어요? 당시 적혀 있었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씨 70만 원, 이씨 20만 원, 강씨 50만 원, 4월 30일. 이거 그 장부 아니에요? 아, 뭐 거래 내역 같은. 그런 내용 장부죠. 빌린 건가 아니면 빌려준 돈을 써놓은 건가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할아버지가 돈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빌려준 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 날짜까지 있으니까. 날짜는 그럼 빌려준 날짜일까요? 뭘까요? 근데 보통은 돈을 빌려준 날짜를 적어두지 않나? 만약에 이게 빌려준 돈이라면 이 씨한테는 90만 원 정도를 빌려준 거고 강 씨한테는 사건 발생일에서 한 20일 전쯤 4월 30일에 50만 원을 강 씨한테 빌려줬다.
일단 할아버지와 이 사람들 간에 돈 거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일부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게 적혀 있었다. 뭐 액수가 크진 않지만 돈 때문에 뭔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팀이 할아버지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의 계좌로 꾸준히 돈을 보낸 기록이 나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의 액수였고요. 그런데 그 계좌의 주인이 마침 수첩에 적혀 있던 이 씨였다고 합니다. 오, 위 씨한테 저게 보낸 돈을 적어놓은 건가? 계속해서? 근데 수십에서 수백을 보냈다면은 다 합치면은 꽤 큰 돈이었을 건데. 왜 돈을 보냈지? 이 씨라는 사람이 누구였는데 할아버지가 돈을 보냈을까요? 이 씨는 66세 남성이었고요. 지인들 말로는 할아버지 집에 자주 오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바로 이 씨 집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았다고요? 형사들을 보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찾아올 줄 알았다라고 하더랍니다. 찾아올 줄 알았다고요? 뭔가 자기가 의심받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뭔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동안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는데 아마도 그 돈이 어디에 쓰인 건지 밝혀지면 자신을 의심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할아버지한테 빌린 거네. 이 장부에 적혀 있던 건 빌려준 돈이었을 테고. 근데 왜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쓴 건데요? 할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머? 그걸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했다고 했고요. 남의 돈으로 이자 놀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머 세상에 난 처음 들어봤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돈을 조금씩 빌려놓고 갚기 싫어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 본인 진술로는 모두 갚았다고 했습니다. 다 갚았다고요? 갚았는데 왜 경찰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갚았으면 이유가 없죠. 갚았으면 채무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근데 수사팀이 할아버지 계좌를 모두 확인해 봤지만 이 씨 이름으로 입금된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현금으로 갚았다라고 하더랍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통장으로 돈을 받고 할아버지한테는 현금으로 다 갚았다. 처음 반응도 그렇고 이 씨의 말을 믿어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수사팀도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이 씨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사람들까지 모두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사가 계속되자 이 씨가 형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돈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해서 수사를 하는 거면 방향을 잘못 짚었다. 나 때문이 아닐 거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사망한 할아버지보다 4살 적은 같은 마을 주민 강 씨였습니다. 그 강씨 있잖아. 강 씨. 50만 원. 4월 30일. 그러면 만약에 빌린 돈 때문이라면 이 5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요? 야,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 씨가 강 씨 얘기를 왜 꺼내는 거죠? 한 번은 할아버지 집에 돈을 빌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누가 아직 돈을 안 갚아서 4월 말에 돌려받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꺼낸 이름이 바로 강 씨였다고 했고요. 4월 말.
강씨 50만 원, 여기 4월 30일 적혀 있잖아요. 지금 4월 말. 아, 그럼 이 돈이 갚기로 한 날짜를 적어둔 거구나. 4월 말에 갚기로 했다고. 아, 그렇지. 이 씨 말대로 그렇지. 강 씨는 뭐라고 했답니까? 빌린 돈을 갚기로 한 게 4월 말이 아니라 4월 말에 빌린 거라고 했습니다. 갚기로 한 건 7월이었다고 했고요. 빌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빚 독촉을 받았을 리 없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불편한 형님을 대신해서 사별한 형수님 묘지를 몇 번 벌초도 해줄 만큼 사망한 할아버지와 각별한 사이였다고 했고요. 4월 30일에 대한 진술이 지금 서로 다르잖아요. 네. 강 씨는 빌린 날이었다고 하고요. 이 씨는 그날이 돈을 갚을 날이었다는 거고.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 범행이 벌어진 날 혹시 알리바이가 조금 수상했던 사람은 없었나요? 두 사람 중에 강 씨의 행적에서 약간 수상한 게 나왔습니다. 그날 오전에 아내와 같이 사우나에 갔다가 본인은 바로 경로당으로 가서 쭉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강 씨 집 전화와 경로당 전화로 할아버지 집에 총 3통의 전화를 걸었던 게 나옵니다. 일반 전화라서 누가 걸었는지까지는 확인이 어려웠고요. 사우나에서 바로 경로당으로 갔는데 중간에 집에서 할아버지 집으로 전화를 건 게 있다. 누가 걸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네. 게다가 경로당에서도 전화를 걸었고. 오호. 일단 할아버지가 집에 있나 없나 계속 확인한 것 같은데 야, 근데 강 씨가 그런 거면 설마 50만 원 때문에 그렇게까지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거의 2배 가량 돈을 더 빌려간 거는 이 씨잖아요. 네. 현금으로 돈을 갚았다는 것도 솔직히 확인이 안 되는 데다가 그렇지. 이 강 씨를 용의자로 좀 몰려고 일부러 끌어들인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계속 들긴 하거든요. 야, 이거 둘 다 범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때 수사팀이 두 사람의 거짓말을 가르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에 태우기로 결정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등장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구나. 사건이 시작할 때 용의자 스스로 범인임을 입증했다. 일단은 거부하면 단독 용의자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혹시 둘 다 동의를 했나요? 네,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거짓말 탐지 검사를 앞두고 이 씨가 갑자기 형사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뭐야, 그럼 갑자기 안 하겠다고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처음부터 했었어야지. 이게 약간 의심스러운 게 조금씩 흘리는 느낌이 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연락을 한 거래요? 사실은 할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에이. 다 안 갚은 거였구나. 그걸 이제 거짓말 탐지기 직전에 고백을 한다고? 아니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의심받을까봐 그동안 말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할아버지를 죽이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데. 그렇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런 말 한다는 건 좀 의도가 뻔하잖아요. 너무 뻔해. 거짓말 탐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씨가 범인이 맞았어요? 그런데 거짓말 탐지 검사 직전에 둘 중에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끄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아하. 잠적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씨의 네. 가능성이 너무 큰 게 계속 말을 바꾸고 강 씨로 몰고 네.
한 번 더 또 이상한 짓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씨였던 건가요? 도주한 건 강 씨였습니다. 네? 강 씨라고요? 이 씨가 아니고? 강 씨가 스스로 잠적을 했다는 건 범인이 접니다 하고 그냥 사라진 꼴인 거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범인이 강 씨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거짓말 탐지 검사를 앞두고 도주했기 때문에 강 씨가 유력 용의자가 됩니다. 이 씨는 거짓말 탐지기에 진실 반응이 나오면서 혐의를 완전히 벗었고요. 그래서 제1용의자인 강 씨를 검거하러 가게 됩니다. 도주해버렸으면 이것도 형사님도 골치 아픈데 또 찾아야 되잖아요. 아, 대체 강 씨는 어디로 도주를 했답니까? 강 씨 집엔 아내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러 멀리 간다고 나가서 안 들어온 지 좀 됐다고 했고요. 할아버지보다 4살 적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럼 강 씨도 70대 초반인데 돈을 벌러 멀리 갔다? 뭔가 이제 아내가 숨겨주고 있었던 건 아니죠? 형사들도 그걸 의심하고 집 앞에서 매일 잠복하는 동시에 아내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게 잡힙니다. 서울역과 마포, 종로 등 서울 지역의 공중전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아내가 몇 차례 받았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사람이 강 씨가 아닐까 추정했던 거죠. 강 씨가 어디에 있는지는 찾았나요? 전화가 걸려왔던 서울 지역에 강 씨의 도주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강 씨 친척들의 주소지를 모두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마포에 살고 있는 친척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바로 그 친척에게 가서 강 씨에 대해 물었더니 며칠 전 연락이 와서 지인한테 빚 독촉을 받고 있어 피신 중이니 며칠만 재워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집으로 데려왔었다고 했고요. 야, 빈 이야기를 꺼냈다고요? 빚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강 씨는 어디 있었어요? 그 친척도 이후 강 씨의 행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참. 당시 수사팀은 강 씨가 아내와는 연락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강 씨 아내를 계속 주시하기로 하는데요. 어느 날 불시에 안부를 확인하러 집에 들어갔던 형사가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합니다. 형사가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다림질을 하고 있던 옷을 황급히 숨기더랍니다. 슬쩍 보니까 남자 셔츠였다고 했고요. 아, 남자였지. 남자 셔츠요? 그럼 남편 옷이잖아요. 그 남편이 돌아오기로 했다는 거를 기다리면서 뭐 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디서 만나기로 해서 옷을 주려고? 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요? 수사팀은 못 본 척하고 남편에게 연락 온 건 없는지 평소대로 묻기만 하고 돌아섭니다. 야, 묻기만 하고. 아, 근데 뭔가 더 캐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 않게 못 본 척 돌아섰던 건 아내가 의심하지 않고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새벽이 되자 아내가 정말 집을 나섰고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아내를 형사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렇지. 형사님들이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형사님들이 대단한 게 찰나의 순간 저기 셔츠가 남자 건 걸 알고 아, 이거 남편한테 주로 언젠가 나가겠네? 그렇지. 아내가 남편을 만나러 간 게 사실이었나요? 네, 아내가 의정부역에서 내렸는데요. 한참을 걸어 골목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더니 웬 남자에게 옷을 건네는 걸 보고 형사들이 그 순간 덮쳤습니다. 바로 강 씨가 맞았습니다. 야, 진짜 남편을 만난 게 맞았네요. 아내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도피를 할 생각이었나 본데. 아니 그 사망한 할아버지의 아내의 묘도 벌초로 해주는 관계였다고 했잖아요, 강 씨가. 근데 정말 그 50만 원 때문에 살해한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왜 그랬답니까, 진짜?
50만 원 때문에 살해한 게 맞습니다. 4월 30일은 돈을 갚기로 한 날이었고요. 몸이 아파서 그러니 변제일을 좀 늦춰주면 안 되냐고 사정했지만 강 씨 말로는 사정을 봐주기는커녕 욕까지 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몸싸움을 하다가 침대 밑 바닥에 있던 망치로 홧김에 살해했다 이렇게 강 씨가 진술합니다. 침대 바닥에 망치가 왜 있어요? 신발장에 있어 그랬잖아요. 들고 갔겠죠. 꺼내서. 또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불이 난 것도 자신이 방화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싸우고 있을 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망치로 맞고 그대로 쓰러져서 침대에 담뱃불이 붙은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몸싸움 중에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또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불이 났다고? 몸싸움 중. 자기 입장에서는 산소에 벌초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배려도 해줬는데 자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인 것으로 쌓여져 가다가 결국은 촉발 요인이 되어가지고 폭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주고 안 보면 되지. 빌리지 말든가 애초에.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들이 이렇게 엔딩이 이럴까요? 이게 죗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살인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